안녕하세요. 오늘 안과형 윤상원입니다. 자, 오늘은 라식? 라식이면 다 같은 라식일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희 병원 4세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3세대하고 4세대는 거의 같은 수술입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2세대 있죠? 2세대랑은 뭐가 다른 걸까요? 거기에서들 라식이라고 붙는 이 수술 방식의 이름 때문에 많이들 오해가 생기시거든요. 오늘은 그 오해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죠. 우리가 3세대, 4세대 라식이라고 부르는 클리어 같은 수술들하고 우리가 2세대 라식,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30, 40대들이 20대 했던 수술들, 그게 이제 라식이죠. 그 라식은 라섹과 비슷한 방법인데 위에 뚜껑이 있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3, 4세대 라식하고 2세대 라식은 완전히 다른 수술입니다. 라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같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1번, 시력이 회복이 달라요. 2세대 라식은 그 다음날부터 시력 다 나옵니다. 대신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2세대 옛날 라식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근데 3, 4대 우리 클리어 같은 수술들은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에요. 조금 늦게 돌아오죠. 대신에 아주 안전하죠. 우리가 라섹 같은 안정성을 가지고 라식 같은 빠른 회복성을 누리고 싶어서 우리가 3, 4세대 라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력 회복은 2세대 라식보다는 조금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대신에 아주 안전하죠.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나중에 3개월 전에 다 똑같아져요. 중요한 거는 수술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은 한 0.56 정도 나오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시면 0.78 정도 나오세요. 뭐 한두 달 지나시면 대부분 시력이 다 나오십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 차이는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은 수술할 때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2세대 라식처럼 위험하지만 그 다음날 시력이 막 1.0 나오고 이런 일은 죄송한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기다리시면은 라섹처럼 쭉 회복이 돼서 내가 아주 즐겁게 안경 벗고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건조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세요. 2세대 라식은 플랩이 되게 큽니다. 플랩이 생기기 때문에 플랩 어렵대요. 다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들이 많이 절삭돼요. 제가 옛날에 클리어 라식 저희가 소개할 때도 건조증의 차이를 만드는 게 신경의 절삭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2세대 라식은 플랩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신경이 다 잘립니다. 이제 3세대나 4세대 라식들은 상처가 2mm밖에 없기 때문에 신경들이 다 살아있죠. 그 차이로 오히려 건조증에 대한 방어작용이 3, 4대 라식이 훨씬 더 잘 돼서 나중에 건조증이 오히려 더 적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초반에는 라식 라섹들은 오히려 신경이 잘리기 때문에 무뎌지고, 그 다음에 3, 4대 세대 라식들은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민감해서 오히려 이쪽에 건조증이 더 심하다고 일시적으로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의 방어작용이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3, 4대 라식이 나중에 신경에 대한 보호작용, 건조증에 대한 느낌들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통증도 있어요. 우리가 2세대 라식도 하루 정도 지나시면은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요. 지금 3세대나 저희 같은 클리어 같은 4세대들은 하루 정도 지나면 통증은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2세대 라식은요, 상처가 이만큼 돼요. 그리고 지금 3세대나 4세대 클리어 같은 라식들은 상처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만큼 됐을 때보다는 그날 저녁은 덜 아프죠. 그렇지만 상처 자체의 깊이가 하루면은 다 낫는 상처들이기 때문에 2세대 라식도 하루면은 거의 다 회복이 되고요. 3세대, 4세대 라식도 하루면 다 회복이 됩니다. 대신에 훨씬 덜 아프겠죠. 그래서 하루 정도면 통증은 거의 다 사라지시고요. 시력의 회복만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2세대 라식하고 3, 4세대 라식의 뭐 통증, 시력 차이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이 오해 중에 또 다른 우리가 일반적인 굴절 수술의 오해에서 많이 하시는 것들이 어두운 곳에서 보면은 안 좋다? 어두운 곳에서 지내야 된다? 아니면 인공 눈물도 많이 넣으면 큰일 나? 옆에서 이제 많이들 잡담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너무들 혼란스러우세요. 의사한테 물어보긴 뭐하고, 그렇다고 의사한테 물어볼 타이밍을 놓쳤고, 그러면은 친구들이 얘기해주는 거 인터넷 검색하시는 걸로 많이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제대로 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몇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수술하시고 저 되게 놀란 게요,
커튼을 다 치고 사세요. 그래서 커튼을 왜 치고 사셨어요? 그랬더니 빛에 노출되면은 눈이 부시고 상할 것 같대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밝은 데서 생활하시는 게 동공이 작아지기 때문에 적응하시는 데 훨씬 편합니다. 오히려 너무 어두운 데서 생활을 하시면 동공이 커지기 때문에 빛의 잔상도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동공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도 하나도 못 얻으시고, 오히려 이제 눈이 좀 작으신 분들은 동공이 커지면 안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셨을 때만 자외선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시지, 안에서 선글라스 막 쓰시고 주무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어두운 생활보다는 그냥 일상생활 그대로 하시고, 오히려 밝은 데서 생활을 하셔야 생각보다 빛 번짐이 적은 곳에서 먼저 적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밝은 데서 생활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어둡게 생활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또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인공 눈물 얼마만큼 넣어야 돼요? 지금 눈이 너무 건조한데 인공 눈물 많이 넣으면 되나요, 원장님? 이렇게들 많이들 물어보세요. 인공 눈물 적게 넣어야 될까요? 그럼 눈이 불편한데요? 인공 눈물 많이 넣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넣으면 다 뭐라고 하는데요? 인공 눈물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회복이 되고 본인들이 인공 눈물 많이 넣으실 때 정말 병적으로 많이 넣으시는 거, 말하자면 의존성이 생길 정도로 많이 넣으시는 거 말고 적당량 본인들이 건조하고 불편할 때 그때 넣으시는 것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인공 눈물 너무 많이 넣는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적게 넣어야 된다고 하려고 참지도 마시고, 본인들이 원할 때 피곤할 때 넣어주시면 좋고요. 인공 눈물의 원래 기본 용법은 내가 피곤해지기 전에 미리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불편하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넣어서 아예 안 피곤하게 만드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공 눈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불편할 땐 넣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제가 부탁드리고 이제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